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의 소식을 전하는 다파뉴스입니다.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청량띠의 해라고 하는데요. 양처럼 포근한 기운을 받아 여러분이 바라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첫 소식입니다.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부서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최우수 탑팀을 선발하는 방위사업청. 2014년 방위사업청 최우수 탑팀의 영예는 어떤 팀에게 돌아갔을까요? 김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육군의 차기 주력 전차인 K2 전차가 실전 배치됐습니다. K2 흑표 전차는 설계부터 제작까지 순수 국산 기술로 만들어졌는데요. 오랜 기다림 끝에 K2 전차가 세상의 빛을 보기까지 2014 최우수 탑팀으로 선정된 전차사업팀의 역할이 컸습니다.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 기동화력사업부에 소속돼 있는 전차사업팀은 해병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차와 전차를 지원하는 장비들을 연구개발하고 양산해서 전력화시키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차사업팀은 끈끈한 팀워크와 열정으로 이번 K2 전차 전력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을 인정받아 이번 탑팀의 영예를 안았는데요. 그래서 저희 팀에서는 팀장과 팀원 간의 어떤 격이 없는 대화, 그리고 팀원들 간에도 그런 소통,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다른 팀에 비해서 우수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어려운 일을 저희 팀이 수행할 때, 그럴 때 각자 자기 일처럼 도와주고, 그리고 지원해주고 같이 일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작년, 재작년 어려운 일들을 슬기롭게 잘 극복할 수 있었던 아마 원동력이고 탑팀으로 선정된 결정적인 그런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번 최우수 부서 선정에는 엄동환 팀장만의 특별한 리더십도 빛을 발했는데요. 업무든 삶이든 팀장에게 배우는 열린 리더십이 팀원들과 팀장이 가족처럼 가깝게 지낼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팀장님은 얼핏 보면 굉장히 엄하게 보이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나침반이면서 훌륭한 멘토이셨습니다. 업무 면에서 우리 팀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팀원과 서로 의견을 나누고 함께 토의한 후에 정확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가끔씩 스트레스 받지 말고 어렵지만 함께 해보자. 종종 이렇게 해주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새해 첫 출근 날인 오늘도 전차사업팀은 엄동환 팀장을 중심으로 새롭게 진행될 사업들에 대해 열띤 회의가 진행 중이었는데요. 탑팀답게 새해 초부터 업무에 대한 열의와 각오가 대단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의 최우수 부서 선정은 직원들의 노력과 성과를 격려하고 모범 사례를 발굴해 이를 공유함으로써 부서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조직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매해마다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탑팀 선정을 통해 조직의 역량과 국민의 신뢰를 높여 더 성장하는 방위사업청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다파뉴스 김지원입니다. 전차사업팀 화이팅! 2014년의 마지막 날 한 해를 마무리하며 전역하는 군인과 공무원 퇴임자에게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기 위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명예로운 퇴임과 전역을 하는 오늘 그간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새로운 출발하시는 길에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들도 수고한 전역 및 퇴임자들을 격려하고 축하해주기 위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 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우리 곁을 떠나게 돼 아쉬움이 매우 크지만 이 자리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시작이기 때문에 떠나는 길을 축하드리며 앞날에 영광과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한다고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2015년의 시작과 함께 과팀장 이상급 직원들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관 대회의실에서 시무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시무식에서는 방위사업청 개청 9주년 기념식과 함께 근무 유공자에 대한 포상 수여식이 진행됐습니다. 김철수 차장과 국부장 20여 명은 새해 첫 행사로 이날 아침 일찍 신년맞이 국립묘지 참배를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 시무식에서 2015년은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강도 높은 혁신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랑스러운 방위사업청 직원 여러분, 올해는 청이 출범한 이후 10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지금까지는 시행착오를 겪고 발전의 기틀을 다지는 기간이었다면 앞으로 10년은 명실상부한 국방무기체계 획득 전문 행정기관으로 나아가는 기간이어야 합니다. 2015년은 행운을 상징한다는 파란 양의 해입니다. 올해 우리 방위사업청이 참 좋은 일터다, 행복한 일터다라고 자랑할 수 있도록 저 또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다파 단신입니다. 한국형 전투기 체계 개발 사업에 대한 입찰 사업 설명회가 개최됐습니다. 입찰 참여 희망 업체와 국내 협력 업체를 대상으로 제안 요청서 배부와 제안서 작성을 위한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업체 선정은 관련법 규정에 따라 개발과 국산화 계획, 기술과 인력, 장비, 시설 보유 현황 등을 포함한 기술적 분야와 개발 비용에 대한 제안서 평가를 통해 협상 대상 업체와 협상 우선순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방위사업청이 가상 전장 환경에서 실전과 같은 모의 훈련이 가능한 대화력전 모의 모델을 개발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화력전 모의 모델은 실전 훈련의 한계를 극복하고 한국군 작전 환경과 전술 교류에 부합하는 합동참모본부 중심의 대화력전 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투자 업체 주관 연구개발 사업으로 추진됐습니다. 방사청 김응섭 유도무기사업부장은 실전 훈련의 제약을 최대한 극복할 수 있는 모의 훈련 체계를 개발해 단독 훈련부터 연합 연습까지 다양한 훈련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한 2014년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방위사업청이 민원처리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41개 중앙행정기관의 민원처리 전반을 10개 평가지표로 나눠 평가한 결과 방위사업청은 모든 평가지표에서 매우 우수로 평가받아 종합평가 1위를 차지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방위사업청 감사관은 국방조달과 관련해 발생하는 각종 민원에 대해 민원 만족도를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반복 다수 민원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 등에 한층 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위사업청이 국방전자조달 시스템의 적격 심사 서류 온라인 제출 시스템을 구축하고 조달 업무에 본격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계약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적격 심사 건수가 매년 증가되어 왔으나 심사 대상 업체에서는 심사 서류를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온라인 시스템 구축으로 입찰부터 계약까지 전 과정의 전산화가 가능해져 기존 10일이던 조달 행정기간을 2일로 단축하는 등 신속한 행정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고 심사 결과의 실시간 확인을 통해 조달 업무의 투명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에는 미디어에 비친 방위사업청의 모습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조선일보부터 보겠습니다. 각종 무기 도입 사업을 맡고 있는 현역 군인 팀장과 육해공군 사업부의 해당 군 출신 팀장 비율을 크게 낮추는 물갈이 인사를 했다는 내용인데요. 방위사업청은 이에 따라 전체 104개 팀장급 지휘자의 54%인 56명을 교체했습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현역 군인 대신 방위사업 담당 팀장에 보직된 공무원들은 대부분 군 출신이 아닌 일반 공무원 출신이라며 이번 대규모 인사는 육해공군 사업 담당 현역 군인과 해당 군 출신 예비역이 연루되는 방산비리 고리를 끊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수출 실적이 36억 1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9,854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기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레이시아의 초계함을, 필리핀의 경공격기인 FA-50 등을 수출했는데요. 지난해 말에는 폴란드의 K9 자주포를 수출하는 계약도 성사시켰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우리 업체들이 제작한 무기들을 사용해본 나라들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무기 구매를 위한 문의가 늘고 있다며 올해엔 40억 달러 이상의 무기 수출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방일보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의 핵심 기동 장비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소형 전술 차량이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기사인데요. 소형 전술 차량은 미래 군 구조 개편과 작전 지역 확대에 따른 효과적인 전투 지휘와 수색 정찰, 근접 정비 등을 위해 개발된 기동 장비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이 소형 전술 차량이 다양한 상용 기술을 적용해 야전에서 운용성과 안전성을 향상시켰고 도로가 아닌 지형에서도 운용이 가능해 전술적 운용 능력과 전투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파인 미디어였습니다. 이상으로 다파 뉴스를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도 보다 알찬 소식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